3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설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은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택한 민심 공략 키워드는 민생.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혁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반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내세운 키워드는 정권 심판. 자유한국당이 오늘 제시하는 공약들은 문재인 정권의 절망 경제를 넘어서 경제 희망 시대를 열어나가는 약속입니다. 경쟁적으로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한 정치권. 이번 총선에서는 과연 어떤 정당이 어떤 공약으로 민심을 사로잡을까요? 네,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 민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발걸음이 분주한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장혜찬 시사평론가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그 설 명절 되면 예. 가족들 막 모여가지고 여러 얘기 하잖아요. 특히나 정치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그래서일까요? 설 민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우선은 정치 이야기 하시다가 가족들끼리 싸우지 마시라는 예. 당부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차라리 얘기 안 하는 게 얘기부터 낫어요, 해주시네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럴 때도 종종 있죠. 예. 근데 설 민심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보통은 나와 비슷한 정치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주로 교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설에는 다양한 지역, 다양한 세대에서 온 가족이 이 한 밥상에 모이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듣지 못했던 정치적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이고요. 네. 이 가족 집단에서 특정 여론이 형성되면 각자의 이제 사는 곳으로 돌아갔을 때 그 네. 여론이 더 넓게 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이러한 명절 민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신유진 변호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죠. 총선이 4월이니까 네. 가족들이 모이면은 뭐 이제 할 얘기 좀 하다 보면은 뉴스 틀고잖아요. 기승전 정치 얘기예요. 네, 맞아요. 뉴스를 틀다 보면은 하면서 이제 한 말씀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의견을 자연스럽게 예. 교환을 하게 되는데 예. 또 가족뿐만 아니라 또 친지라든지 뭐 고향에 내려가면 동창회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동창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뭐 네.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하다 보면 정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 사실은 지지층이라면 더욱더 결집되는 그렇지 내 말이 맞지 강화될 수 있겠네요. 예, 결집될 수 있고요. 또 중도층인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 라고 솔깃솔깃한. 솔깃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네. 이제 자신이 보통 접하지 않았던 얘기를 들으면서 예. 뭐 정치 의견을 확실하게 교환하면서 생각을 굳힐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설 민심이 예. 이 총선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될 거예요. 예, 왜 괜히 명절 밥상 민심이 중요하다 하겠습니까? 그럼 변호사님, 이번 그 설 연휴 밥상에 둘러앉아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이번 설 연휴 때는 사실은 이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예.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망을 다 예측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별로 뭐 인기 없을 것 같아. 그래도 뭐 예. 좀 낫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라든지 네. 아니면은 또 이제 새로운 보수 통합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전망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지 않을까. 예. 또 그런 반면에 또 각 이제 당들이 새로운 인사들을 영입했기 때문에 예. 각 또 인사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번 총선에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변호사님 여야가 국민들에게 좀 부각시키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여야 모두 공통적으로 민생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는 것은 똑같다고 봐야 될 텐데 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생 이전에 개혁에 대한 평가가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검찰 개혁이 최근 가장 큰 화두였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 잘 되고 있는 것인가? 또 집권 전반기의 적폐청산이 과연 국민들 피부에 와닿았던 것인가에 대한 1차 중간고사 평가 성적표를 예. 받아들게 될 것 같고요. 예.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도 당연히 민생을 내세우지만 예. 정권 교체를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민생이나 정권 교체,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과연 대한정당으로서의 능력이 있는가. 아하. 지금 이미 여러 가지 공약들을 발표했잖아요. 예. 그 발표한 공약이 정부의 공약과 상반되지만 국민들 마음에 얼마나 와닿는지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비판만 한다고 해서 야당에게 표를 주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 대안의 능력을 과연 설 민심 가운데 얼마나 검증받을 수 있는가가 야당 입장에서는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그 공약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당들이 총선 공약을 얼마나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까? 표심 잡기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많이들 머리를 맞대고 있을 텐데 신 변호사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1호 공약이 뭐 와이파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어떤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1호 공약이 저는 1호 공약을 보면서 뭐 광고도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봤는데
게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대빵 그러니까요. 시대라고 예. 해서 데이터 빵원 시대 뭐 이렇게 하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재미있는데 네. 생각보다 1호 공약이 굉장히 귀에는 들어오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네. 청년층이 데이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청년 민심을 공약하는 어떤 전략적인 네. 공약이 타겟이 확실하다.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2호 공약도 마침 또 청년들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예. 뭐 세제 지원이라든지 그런 공약을 내세웠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너무 청년층에 집중된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3호 공약으로는 시장 민심을 잡겠다. 시장 예, 민심. 그래서 뭐 지역 화폐라든지 지역 상품권이라든지 시장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활성화하겠다라고 해서 두루 아주 민생과 밀착한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평론가님 그러면 여당은 이렇게 의견 냈으니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소수 야당들 어떤 의견 냈습니까? 우선 자유한국당 1호 공약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재정 건전화라고 해서요. 지금 국가에서 세금 너무 많이 쓰는 건 아니냐.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전한 재정을 만들겠다. 네.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다른 공약들, 다른 정당의 공약들이 주로 어떤 복지 재원과 관련된 것이라면 네. 자유한국당은 좀 거시 경제의 측면이 있죠. 예, 아. 그런 그러네요. 부분에서 차별성이 있는 것 같지만 예. 한편으로는 국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공약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아. 한 군데 딱 집중되는 공공 와이파이 하면 딱 와닿는 느낌이 있잖아요. 와닿는 게 좀 있죠. 예. 근데 여러 가지 뭐 재정 건전성, 탈원전 이런 부분이 좀 잘 차려진 뷔페 같긴 한데 예. 뭐에 집중해야 될지 모른다는 비판도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정당의 공약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네. 정의당은 네. 만 20세가 되는 청년 모두에게 3천만 원 정도의 자산을 지급하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기본 자산처럼. 가능합니까 이게? 뭐 그 재원 같은 경우는 뭐 예. 종합부동산세나 네. 다른 부분의 증세로 마련하겠다는 공약인데요. 예. 그리고 만약 이제 부모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청년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면서 청년들이 사회에 나올 때 기본적인 자산 정도는 마련해주겠다. 그리고 이게 포퓰리즘이라면 좋은 포퓰리즘이다라고 또 심상정 대표가 주장하고 있어서 많은 화제를 모으긴 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또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20평 아파트를 예. 1억 원에 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죠. 네.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 임대인 거죠, 임대. 아니죠. 이 토지 같은 경우는 국가가 가지고 있대. 예. 건물에 대해서만 평당 분양가를 책정해서 네. 시장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20평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1억에 것인데요. 공급한다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와.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이런 부분도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부동산 문제가 예. 워낙 큰 화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주택을 이용하겠다는 예. 건가요? 그렇죠. 다만 이 3천만 원 자산 지급이나 뭐 1억짜리 주택을 100만 원 공급하겠다는 공약에 돈이 대해서는 어디서 나? 구체적인 현실적 네. 재원 마련 방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무조건 많이 준다고 해서 이제 박수치는 시대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내 주머니에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세금의 마련 방안까지도 꼼꼼히 따져보는 시대가 됐다는 점 정당들이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진짜 시민들한테 표를 잡기 위해서 하는 공약들인데 눈높이가 참 맞아야 될 텐데요. 시민들은 지금 정치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민식이법이나 모든 현재 정치에서 밀어붙여가지고 통과시킨 것에 대한 거를 일단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너무 좀 어려워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월급 오르는 거에 비해서 세금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런 분들이 좀 화합을 해서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서로가 좀 화합의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싶었습니다. 사실 그 작년에 들어서 그 부정입학건으로 여당이 많이 민심을 잃었잖아요. 그때 야당이 사실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건데 똑같이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민생 처리를 좀 했다는 거, 거기에서 시민 한 사람으로서 조금 그래도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 나뿐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아주 제로 0점짜리들이에요. 저처럼 자영업자들이 잘 돈 벌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애기 키우는데 보면은 돈이 많이 들어서 솔직히 거의 대부분 이제 애를 안 낳잖아요.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약간 애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조금 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은 저는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다 표를 주고 싶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사회 나가는 청년 입장인 만큼 조금 더 이제 청년들 일자리 관한 좋은 정책을 좀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계약직이나 좀 임금이 낮은 거나 좀 불안정한 이렇게 양만 채우는 일자리가 아니라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노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진영을 떠나서 진짜 국가가 어떻게 해야 앞으로 장래 국가의 비전 또 국민이 어떤 정치를 해서 국민이 편안할 수 있는가 이런 우리가 와닿는 느낌이 갈 만한 공약이 있으면 좋겠는데 20대, 30대 애들이 젊은 친구들이 나온다면 저는 기꺼이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나이 자신 분들은 조금 뒤로 빠지고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새 역사를 써야죠. 예, 시민분들의 의견 들어보셨는데요. 사실 그 20대 국회하면 너무 대립이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변호사님, 20대 국회 총평 한번 해볼까요? 예. 저는 일단 전반기, 후반기를 좀 나눠서 평하고 싶은데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잊어버리고 계시지만 20대 국회에서 탄핵이 일어났었습니다. 잠깐만. 그렇죠. 20대였습니까? 기억을 못 하셨죠? 국회 4년이니까. 아, 그러네요. 네. 예. 물론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 여부를 떠나서 예. 역사적인 일을 해낸 국회라는 점만은 전반기에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그렇네요. 같고요. 네. 하지만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역대 최악의 협치를 보여줬다. 예. 예산안이나 패스트트랙, 선거법, 공수처법 등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이런 법안들이 상정 통과되면서 많은 파열음을 낳은 부분은 분명 아쉽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여야 모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겠죠. 그리고 굵직굵직한 법안들이 떠오르는데 민식이법이나 네. 윤창호법, 또 김용균법 같은 것들이 네.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해서 통과된 법안이 아니라 국민 여론이 들끓어서 국민들이 국회를 밀어붙여서 통과됐다는 점에서 이거 국민이 해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들은 밥값을 상대적으로 못한 반면 국민이 20대 국회를 억지로 일하게 만들었다고 총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예. 변호사님의 총평도 들어볼게요. 네, 연말과 연초를 계속 국회에서 뭐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TV를 보시면서 연일 한 고구마 100개를 먹은 너무 듯 답답했어요. 그 답답함을 예. 느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서 사실상 20대 국회가 가장 큰 개혁을 이룬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름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가 돼서 네. 이제 시행되고 있을 텐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이제 후속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이고 이 안착하는 데는 시간도 필요할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 절차까지 쭉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고구마가 아니라 사회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겠죠. 특히 네. 청년들이 요즘 정치권을 보면서 많이 답답해하고 있을 텐데 드디어 만 18세 이제 선거 연령이 낮춰지면서 올해부터 청년 민심이 정말 중요하게 됐습니다.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사실 전통적으로 청년층은 무당층이 많았어요. 이게 어디다가 투표를 해야 될지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네. 뭐 정치 색깔을 아직 입히기 전이라서 뭐 스윙보트라고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 이런 층이 많았는데 네. 청년층을 공략하기 위한 다양한 지금 공약들이 있고요. 그 공약들을 보면서 굉장히 수혜성이 큰 공약이라고 청년층이 과연 바로 뭐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청년층이 보건대 좀 자신이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든지 아하. 그걸 보면서 이 시류를 보면서 내가 과연 나아갈 길이 어딘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표를 던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청년층들은 또 SNS 중요하니까 SNS 홍보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평론가님 청년 민심을 잡기 위해서 여야가 내세우고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은 여야의 1호 공약들이 네. 청년 맞춤형 공약들이 많습니다. 아까 뭐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네, 거. 앞서 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와이파이나 공공주택 대거 확보하는 것 그리고 3천만 원 자산 마련해 주겠다는 예. 것이 사실은 이번에 선거 연령이 하향된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 이번에 투표권을 처음 행사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에 내가 20살 되면 3천만 원 준다. 네. 이런 공약 내세우는 정당에게 귀가 솔깃할 수 있거든요. 저는 솔깃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정당들이 전략적으로 또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하. 요즘 청년 인재 영입이 또 이 정치권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것이 마냥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닌 게 네. 우리가 여러 해외 선진국들을 보게 되면 30대 장관 나오고 40대 총리 나오잖아요. 네. 하지만 이러한 장관 총리들은 10대 시절부터
시절부터 정당에서 공부하고 육성된 인재들입니다. 근데 우리 정치권은 선거 때만 마음을 잡기 위해서 정치와 관련이 없는 그렇죠. 이 청년 인재들을 반짝 영입해서 네. 마스코트처럼 이용하는 문화가 있어요. 예. 물론 훌륭한 분들이지만 네. 정치권 내부에서 좀 일찍부터 청년 인재들에게 많은 투자와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예.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정치적 식견도 여러 사태를 거치면서 많이 높아졌다고 보거든요. 네. 누가 어떤 정당이 귀만 솔깃하게 하는지 또 어떤 정당이 정말 진정성 있게 청년 정책을 펼치는지 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 만 18세 학생들 정도면 예. 이제는 다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겠죠. 네, 청년 민심 첫 번째 변수로 이야기를 해봤고 또 하나 변수가 지금 올해부터 지금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일 거예요. 아마 올해는 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혼란이 없도록 저희가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좀 쉽게 말하면 어떤 겁니까? 이게 참 어려운 선거제도라 제가 쉽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쉽게 해주세요. 간단히 해주세요. 예. 설명드리면 그동안은 정당이 10% 득표를 받았다고 쳐요. 정당 득표에서. 예. 그런데 실제로 의석수는 10석도 못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10% 받아도. 네, 하지만 국회의원 300석 중에 10%면은 30석 아닙니까? 30석, 예. 근데 이번에 연동형이 50%가 적용됐습니다. 예. 그럼 30석이 50%라고 할 수 있는 15석 정도는 그 정당에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게 연동형 비례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취지고요. 예. 하지만 이번에 이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30석에 한해서만 연동형 상한 이른바 캡이 조정됐기 때문에 예. 실제로 10% 받았다고 해서 15석 다 못 가져갈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러나 과거 제도에 비해서 정당 득표에 가까운 의석수가 확보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수 야당들, 예. 군소 정당들이 이번 기회에 약진해서 우리 국회가 다당제의 모습을 갖출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그러한 제도라고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그 뽑는 사람 말고도 이렇게 우리가 정당 투표하는데 이제는 그 정당 투표도 굉장히 중요해진 거다. 그리고 굉장히 예.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전략적으로 거죠. 해야 된다. 전략적으로.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좀 이렇게 바뀐 선거제도 안에서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재정을 마구 확대하지 않는 한 이런 모든 공약을 실현하기가 매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도 그 청년들 20세가 되면 3천만 원을 준다라는 그 공약을 봤을 때 예. 20세가 되고 싶더라고요. 저는 돈 안 줘도 40대를 20대를 위한 정책을 40살이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20세가 아닌 사람들에게 상대적 예. 박탈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럴 나도 수도 20대가 있죠. 되고 싶다 예, 이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수혜를 주려면 누군가에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거를 잘 생각해서 이제 공약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를 해야 될 텐데 네. 사실 설날에 친지들, 가족들, 어르신들 만나는데 우리가 보는 채널이 달라요. 어르신들과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보는 채널이라든지 뭐 듣는 방송이라든지 전혀 다릅니다. 제가 듣는 방송, 보고 듣는 방송과 네. 어머님이 듣고 계시는 방송이 달라요. 다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날에 마침 모였을 때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예. 한번 대화를 통해서 저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예. 이런 건 들어보고 예. 내 자녀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서 예. 우리가 한번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10번 참기 예, 이런 거. 들어야 되고 참으셔야 됩니다. 그 이제 명절만 되면 이렇게 정치인들 막 역에 가서 막 이야기하고 막 악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산역 가고 자유한국당 서울역으로 가는데 두 분은 이런 풍경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물론 정치인들이 이런 자리에 가서 국민들 만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예. 약간 구시대적인 모습이 아닌가. 아. 사실 또 용산역 같은 경우는 호남선 있는 역이고요. 그렇죠. 네. 또 서울역은 경부선 있는 경부선 있죠. 역이잖아요. 그것도 지역주의에 예. 갈리는 겁니까? 여전히 지역주의의 구도가 여기에도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고 예. 아무래도 우리가 정치인들 군부대 방문하면 네티즌들 많이 다는 댓글이 군인들 좀 쉬게 놔둬라인데 가면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요즘도 그럴까요? 안 그래도 북적거리는 지금 역에서 네. 고향 가느라 바쁜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우르르 뭐 현수막 들고 악수하는 게 오히려 예. 방해가 되진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있고 네. 국민들 봤을 때 명절이라고 역에 와서 인사하는 정치인들보다 평소에 좀 명절가는 고향길 가볍게 만들어주는 정책, 또 민생 입법 많이 하는 정치인들이 이뻐 보이지 않을까 예. 그런 점에서 평소에 잘하자는 말씀을 평소에 또 잘하자.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한편으로는 정치인들 보는 게 이제 텔레비전에서 보거나 뭐 어디서 보거나 보기가 어려운데 네. 역에 가서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뭐 구시대적인 발상이긴 하지만 기억엔 남겠죠. 예, 예. 기억엔 남고 내가 뽑았던 사람이 직접 나와서 인사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래도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뭐 SNS라든지 뭐 이 매체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시대에서 약간 구태의연한 면은 있지만 예. 그래도 정치인들이 직접
국민들을 만나서 고개 숙이는 장면을 한번 자신이 직접 하면서 자신이 정치인으로서의 업적만 생각하지 말고 네. 우리나라의 100년 미래까지 책임지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